안녕하세요. 봄도 아닌데 애니시다 키우기 영상 올려서 놀라셨나요? 봄에 하원에 가면 노란색 꽃이 만발한 애니시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집에만 데려오면 예쁜 꽃이 우수수 떨어지거나 구입해온 해 말고 다음 해에는 꽃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애니시다 꽃을 많이 피우기 위해서는 가을, 겨울, 지금 꼭 해야 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4가지만 잘 챙겨주셔도 올해 못 봤던 애니시다를 내년에는 꼭 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애니시다는 오종종한 잎도 귀엽지만 개화 시기가 이르면 3월부터 늦으면 7월까지 긴 시간 동안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에요. 사랑초처럼 휴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라늄처럼 숨집기를 자주 하거나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수영을 많이 잡아줘야 되는, 손이 많이 가는 식물도 아니에요. 손이 덜 가는 대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하루 6시간 이상의 빛과 겨울에는 저온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봄에 꽃을 많이 피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분갈이예요. 봄에서 초여름까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는 타이밍은 7, 8월 열매가 지고 난 다음 9월에서 10월 가을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저도 9월 말에 화분을 조금 키워서 분갈이를 해줬어요. 애니시다가 좋아하는 토양이 산성이라서 일반 원예용 상토 말고도 블루베리 전용 흙을 사용해서 심어줘도 잘 자라거든요. 아직 분갈이를 깜빡하고 못하셨다면 11월 초까지는 분갈이를 해주세요. 분갈이 시기를 11월 초로 말씀드리는 것도 꽃이 생성되는 시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 2번째 가지치기에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1월 초가 지나고도 분갈이를 못하셨다면 화분 겉흙을 걷어내고 새 상토를 올리는 복토로 대신 해주시면 돼요. 분갈이 할 때 화분 크기를 키우시면 뿌리는 다듬지 않고요. 애니시다는 분갈이 몸살이 심한 편이라서 이후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약한 방그늘에서 새 흙에 뿌리가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2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가지치기예요. 봄에 꽃을 많이 보려면 꽃이 진 후부터는 자주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수영을 다듬어 주는 게 풍성하게 잎을 만들어서 꽃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친구가 수영이 지금 못난이 같아 보이지만 일주일 전에 제가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또 벌써 이렇게 새순이 팡팡 나오고 가지 줄기들이 2개, 3개씩 생기기 시작한 상태예요. 애니시다는 새 잎이 나오는 것만 봐도 빛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거든요. 나오는 잎의 방향을 가지치기로 잡아주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려서 자라요. 아무래도 그렇게 식물이 한쪽으로 자라다 보면 수영도 안 잡히지만 균형이 맞지 않아서 식물을 위해서라도 가지치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원하는 모양을 생각하시고 그냥 과감하게 줄기 끝을 다 잘라주면 돼요. 가지치기를 한 줄기의 끝에서는 2개 또는 3개로 새로운 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애니시다를 풍성하고 동그랗게 키우고 싶다면 가지치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애니시다 꽃은 잎 끝에 달리기 때문에 잔 가지를 많이 만들수록 꽃이 많이 피어요. 꽃눈이 생성되는 시기가 올해 겨울 날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11월 중순 이후 날씨가 좀 많이 차가워졌다 싶을 때 그때부터 꽃눈 생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갈이도 11월 초까지 하고 가지치기도 11월 중순, 날씨가 변화가 없다면 11월 중순 정도까지 가지치기를 하고 이후에는 모양이 조금 망가지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꽃눈 생성을 많이 해서 봄에 많은 노란색 예쁜 꽃을 볼 수 있거든요. 늦게까지 다음해 1월이나 2월까지도 가지치기를 하면 꽃눈 생성이 늦어져서 꽃이 아주 늦게 피거나 또는
꽃눈 생성 자체를 하지 못해서 꽃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아마 나는 왜 이렇게 애니시다 꽃 보기가 힘들지? 하시면 이 가지치기 시기를 계속 늦게까지 늦장을 부리면서 수영을 잡아주셔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잊지 마시고요. 11월 중순까지만 가지치기를 꼭 끝내서 내년에는 예쁜 꽃을 많이 보기로 해요. 세 번째, 애니시다 월동, 겨울철 관리가 중요해요. 꽃 피우는 식물은 모두 저온 처리가 돼야지만 다음에 꽃을 피우는데요. 애니시다의 경우 영상 5도에서 10도 사이에 저온 처리가 돼야 되지만 꽃눈이 생겨요. 날씨가 춥다고 실내로 들여서 따뜻하게 보내면 꽃을 안 피우거나 꽃이 한두 개 피우다 말아요. 춥다고 애니시다를 베란다에서 실내로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식물 상태만 나빠지고요. 월동을 시킬 때는 뿌리가 냉해만 입지 않으면 되거든요. 보통 신문지를 덮어주거나 제 경우 스티로폼 박스에 화분을 넣고 그 틈에 신문지를 끼우는 방법도 해봤어요. 지금은 일기예보를 보고 베란다 온도가 0도 이하이거나 한 영상 3도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 밤에는 조금 더 단순하게 월동을 시키는데요. 아이스크림 담아오는 봉투가 월동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안에 화분을 넣고 지퍼백 부분을 입구를 닫아주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도 잡고 베란다 우풍까지 찬기운을 다 막아주니까 이렇게 하면 화분 자체도 차가워지지 않아서 냉해 피해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물주기예요. 겨울이라고 애니시다가 물을 적게 먹을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흙이 마르는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꽃눈을 만드는 중이라서 물을 말리면 안 돼요. 항상 화분 흙 상태를 잘 봐주셔야 되고요. 애니시다가 과습에도 약하지만 물을 말리면 잎이 우수수수 떨어져요. 애니시다 꽃눈은 잎 끝에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예쁜 꽃을 보시려면 물 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겨울철 비료는 복토를 한 경우에는 알비료를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가을 분갈이를 했다면 굳이 영양제를 주지 않으셔도 돼요.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이 빠지는데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겨울철에 과하게 영양분을 줄 필요는 없어요. 애니시다는 겨울철에도 최소 4시간 이상의 밝은 간접광이 필요해요. 꽃이 펴있는 봄, 여름 사이에는 하루에 6시간 이상의 빛이 필요하고요. 보통 15에서 25도? 봄 날씨에 진짜 정말 잘 커요. 여름에는 오히려 너무 더워서 애니시다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풍이 정말 중요해요. 겨울에도 바람이 꼭 필요한 식물이라서 창문을 열기 어렵다면 서큘레이터를 틀어서 공기순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친구를 4년을 키우는데 과습도 한 번 겪었고요. 건조도 한 번 겪으면서 이게 4년 키운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작아요. 저는 오히려 실내에서 키울 때 너무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단정하게 좀 키가 작으면서 풍성한 수영을 원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화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물만 주면 돼요 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보자분들이 키우기에는 사실 완전히 쉬운 식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애니시다 키우면서 어려우셨던 분들한테 내년에는 꼭 꽃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 항상 행복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